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주민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비대면 온라인 환경 프로그램 그린상륙작전 V 슬, 기, 생 슬기로운 기후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린상륙작전 V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인천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그린상륙작전 V는 인천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인천 상륙작전을 결합하여 탄생한 브랜드명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해 시작된 자원봉사 환경실천 브랜드입니다. 추진 전략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치를 함께하는 민간 협력 파트너인 그린 파트너 구축. 둘째,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그린 플래너 운영. 셋째, 나무 심기, 하천 살리기, 해양 쓰레기 수거, 플로깅 각종 캠페인 등 환경 실천을 하는 그린 발자국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2022년 그린 상륙작전이 영상으로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만드는 그린인천 그린 상륙작전 V 영상 잘 보셨나요? 슬기로운 기후생활 탄소는 바위, 그리는 바위 편은 탄소는 이제 그만 잘 가라고 안녕하기, 소비는 녹색으로 하기로 물건을 사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알아야 할 환경 이야기 녹색 소비 편입니다. 자, 실제 소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가지고 싶은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실제 소비자가 환경에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지구에는 이미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면 넘쳐나는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도 환경적으로 나쁜 물건을 사야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료를 얻고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포장하고 운송해서 진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는 소비는 지구에 있는 자원을 쉼없이 꺼내서 온갖 물건을 만들어 쓰고는 이내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곳곳에다가 버리는 일과 다름없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해마다 폭염과 폭우, 태풍과 같은 기후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습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는 소비라고 하는 위험하고 빠르게 전염되는 악성 바이러스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나는 오늘 땡땡을 샀다. 그건 고로 기후 위기를 산 거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나는 오늘 땡땡을 샀다라고 하는 빈칸에 여러분들이 울적한 날 지갑을 열게 했던 그 물건, 그리고 내가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아니면 우리 SNS에서 광고, 보여주는 광고의 맹공을 못 버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물건을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비 바이러스를 자가 진단해보는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바이러스 체크해 보세요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내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 이야기를 자주 해. 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식료품점에 갈 때 그냥 맨손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봉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담아올 장바구니를 가져간 적이 없어. 자, 이게 2번입니다. 세 번째, 나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사야 하니 내 지갑에는 항상 신용카드가 4개 이상 구비되어 있어. 이것이 3번이고요. 네 번째는 나는 물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사서 마시곤 해. 4번이요. 그 다음에 5번은 나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아니면 광고 시간에 아니면 우리 홈쇼핑 우리 판매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나는 쇼핑으로 풀어. 일곱 번째, 나는 고장나지 않은 핸드폰을 바꾼 적이 있어. 이건 모두 다 아마도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자, 8번. 고장나지 않았는데 어떤 물건을 싸게 판다니 그 세일 때문에 나는 예, 부랴부랴 구입한 적이 있어. 8번이고요. 아홉 번째는 나는 나를 뽐낼 용도로 나를 어, 과시하고자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어. 자, 10번은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우리가 물건을 사러 오프라인 쇼핑몰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하루 3번 이상 방문해 이고요. 자, 11번째는 나는 혼자서 한 주에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냐면 20리터 쓰레기 봉투 하나를 채울 만큼이야. 인데요. 다음 소비 바이러스 체크 항목에 자, 체크해 보시고 자, 얘라고 체크한 게 몇 개인지를 수여봐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소위 바이러스 체크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것 기준. 아직은 0개에서 2개 정도야. 이면 아직은 건강한 녹색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에서 5개 예, 체크가 되신 분은 이미 소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 그리고 체크 문항수가 10개를 넘어 하신 분은 이미 소비 바이러스 중독 상태로 실제로 소비 바이러스 중독은 나의 과소비를 예, 나타낸 것뿐 아니라 우리 환경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카페 사장 최준의 탄소 이야기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2022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한 예, 과학적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후위기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핫한 원소, 그 원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만약 모르시겠다면 화성 온TV의 카페 사장 최준의 탄소 이야기를 검색하셔서 영상에서 정답도 찾아보시고 재미있는 탄소 여행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탄소 여행 잘 하셨나요? 기후위기의 주범,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전 지구적으로 가장 뜨겁고 핫한 원소, 정답은 예, 탄소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탄소는 순환을 하죠. 순환을 통해서 지구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걸 막아왔는데요. 사실 대기 중의 탄소는 예,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로 인한 온실 효과로 예, 지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해줘서 자, 우리 이제 기후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예, 한 곳에 모여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고 그리고 땅속에 있던 우리 무려 3억 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300년 만에 꺼내 써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한 온실 효과로 너무 많아진 기후위기 주범 이산화탄소 때문에 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도 올랐다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인데요.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지구 가열화로 지구 곳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염, 한파, 가뭄, 폭설 등등등 기후재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이제 좀 정리되셨나요? 자, 우리 작년 2022년 전 지구의 기후의 모습은 어땠는지 자, 우리 2022년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2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그림은 1981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 지구 평균 온도 대비 우리 2022년 우리 전 지구의 각각의 곳곳의 온도와의 편차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노란색, 붉은 색으로 칠해진 곳은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준 연도보다 온도가 오른 곳이고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곳은 온도가 내린 곳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예, 붉은색으로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기구가 발표한 2022년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서는 약 전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1.2도 오른 건 기상 관측 이래 최근 8년이 가장 더운 해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세 가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농도도 최고 7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한 해는 지구 평균 온도뿐 아니라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리고 해빙과 빙하가 녹는 정도도 모두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명백한 징후와 영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2022년 한 해 동아프리카에서는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실제 4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기후였고요. 심지어 마지막 비가 5년 전에 내릴 만큼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리고 파키스탄의 기록적인 폭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파키스탄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농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홍수 위험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나라인데요. 게다가 작년 기록적인 폭우가 겹치는 바람에 국토의 3분의 1이 담기는 대홍수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이 담기는 지구가열화 이중고를 겪었던 해가 작년 2022년이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을 덮친 최악의 폭염과 그리고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상태를 겪었고요. 라인강 바닥이 드러나고 전기, 가스비 등 공과금이 3배나 폭등한 아주 어려운 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중국 또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양쯔강 바닥에 무려 600년 전에 가라앉았던 불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자, 이처럼 인류가 유발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이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올 가뭄이 이제 매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 기후위기로 어땠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비구름대가 동서 길이는 길고 남북폭은 좁은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은 무려 115년 만에 기록적인 물폭탄을, 남부지방은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게다가 찜통 더위로 한 나라의 두 날씨였는데요. 남부 지역은 무려 277.3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1974년 이래 가장 긴 기상 가뭄으로 1년에 3분의 2가 메말라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은 이제 이변이랄 것도 없는 보통의 날씨,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자원을 채굴해서 물건을 소비한 후 버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건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소비해온 방식은 어떻게 기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빙하 감소, 물과 식량 부족, 생물 멸종과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애니 레너드의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물건들의 이야기는 상점에 수북히 쌓여 있는 수십만 가지 물건들, 우리가 예,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손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의 보이지 않도록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수십 년간 물건의 생애에 관해서 추적한 이야기로, 자,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천연 자원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원은 몇 번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상품이 된 물건은 몇 배의 가치로 포장되어서 이제는 글로벌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상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던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물건들은 놀라울 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된 다음에 버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버려진 물건은 상품에서 쓰레기가 되어서 아주 일부 중고품의 형태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쓰레기들은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서 우리가 한번 사들인 물건은 일단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셈인데요. 자, 그래서 물건의 전 생애주기 평가는 원료의 취득에서 제품의 생산과 포장, 그리고 수송, 유통, 판매 과정,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하고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과정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그리고 물과 공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오염하는지, 그리고 폐기물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의 전체 생애 주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는 바이학이 녹색 소비는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소비를 의미하는데요.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체를 덜 미치는 녹색 상품을 구매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며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배출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소비를 우리가 녹색 소비라고 말하는데요. 자, 녹색 소비를 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은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물건의 일생 정과정 평가를 통해서 제품의 생산, 유통, 원료 채취,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자, 우리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 그리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인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것야말로 우리가 녹색 소비를 하는 시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생태 발자국,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같은 환경 영향을 줄여서 생산의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우리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야말로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녹색 제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인데요. 녹색 제품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나요?
녹색 제품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 제품을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환경 마크인데요. 환경 표지 인증 제품과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던 녹색 제품에 2020년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저탄소 인증 제품까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환경 표지 제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하고요. 다음과 같은 우리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재활용 제품 GR 마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 폐지, 폐목재, 플라스틱 등 18개 분야에 자, 인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인증 현황을 보시면 266개 업체에 326개 품목을 지금 인증하고 있고요. 자, 굿 리사이클드라고 하는 도안의 환경 마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제품은 실제로 우리 생활용품, 건설용사제 등 52개 제품군에 지금 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저탄소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아래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똑같은 제품보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달성한 우리 제품에 붙여준 마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트렌드가 우리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물건을 사는 기준, 상품의 가격과 객관적 성능인 우리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아니라 이제는 구매 기준이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인 주관적 판단이 구매 기준 되는 가심비로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일테면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읽는 방법은 분모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는 분자를 극대화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인 가격을 최소화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읽는 방법으론 충동 구매도 절약 모드로 하는 값비싼 명품 대신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정 호화 소비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소비재는 아주 저렴한 걸 사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아낌없이 쓰는 것 같은 우리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을 늘리는 방법으로 우리 심리적 만족 분자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안 비용 지출, 굿즈 소비, 탕진 비용과 시발 비용인데요. 자, 그래서 심리적인 위안과 안도를 위해 그리고 기억하고 아니면 간직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 굿즈를 산다거나 그 다음에 푼돈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모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물건을 사서 심리적인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커밍아웃의 합성어, 미닝아웃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나 특별한 의미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잘 맞고 만족스럽다면 주저없이 장바구니에 담는 우리 가치 소비 1단계에서 소비로 세상과 기업을 바꾸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소비자, 이노슈머를 실천하는 우리 방법까지를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MZ 세대에게 우리 소비는 경제적 투표권과 같아서 투표를 통해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듯이 선행을 실천한 회사 아니면 자영업자에게는 착한 소비를 통해 매출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회사나 상품은 불매를 통해 당당하게 자신을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서 ESG란 environmental 환경의 이자, 그리고 social의 사회를 의미하는 첫자 S, 그리고 governance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첫자를 포함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 기업은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실제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우리 지표인 환경, 사회공헌, 우리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환경 기준은 기후변화, 그리고 오염, 폐기물 관리, 자원 고갈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자, 기업이 자연계에 미치는 우리 영향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인 기준은 노동기준, 인권, 다양성과 포용,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계 등처럼 기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관리 또는 지배구조라는 기준에는 이사회 구성, 그리고 임원 보수, 투명성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전기는 얼만큼 사용하고 탄소와 쓰레기는 얼만큼 배출시키는지, 재활용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A는 같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과 잘 협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고 봉사활동은 잘 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은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은 없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매우 책임성을 띠고 있는지 등을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는 공동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진짜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존중받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ESG는 기업이 이제는 이해관계자와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SG를 포함하는 개념인 지속 가능성은 1987년 유엔 환경 계획이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처음 제시가 되었는데요. ESG라는 용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20여 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 Who Cares Wins,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고서에 처음 사용되었고요. 이제는 기업의 ESG는 돈줄과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들의 가치 소비, 착한 소비, 그리고 이제는 ESG 전담 부서에서 우리 지속 가능성을 우리 정량할 수 있는 보고서
또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업의 기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성도 쉬워지고, 그리고 어 유럽 가서 우리가 이제 만약 LG 기업이 냉장고를 판다고 하면, 자, ESG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 네, 투자를 받기도 더욱더 좋아서, 자, ESG 경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미래,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서 그 무엇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MZ세대의 친환경 리소비 트렌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 우리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수생자인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수생자인 Z세대 합친 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에 매우 유연하고 온라인에도 친숙하고 SNS에도 아주 매우 능통한 특장점으로 우리 실제로 우리 ESG 경영, ESG 소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에코지능을 더욱더 높여서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소비 활동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서 가치나 정치적 시장에 맞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비록 품질이나 서비스가 미흡해도 가급적 구매하는 돈줄이나 바이콧에서부터 나의 가치나 정치적 신념이 맞지 않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매하지 않는 불매 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ES 경영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가치 소비 마케팅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후위기 시대에 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경영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는 아주 파격적인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이 40% 이상 뛰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메시지에 소비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구입한 제품의 수선을 평생 보장하고 있고요. 해마다 4만 벌 이상의 옷을 수선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 제품을 공정무역 프로그램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당근마켓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실제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고 수평적인 회사 구조를 목표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가까운 우리 동네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적극 실천하거나, 그 다음에 예,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손길 보내고 있는 등 아주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미김 하며 떠오르는 우리 동원 FMB인데요. 우리 조미김 하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동원 FMB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앤 에코 패키지를 출시해서 제품의 크기를 줄이면서 실제 포장에 사용된 비닐과 종이까지 절감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유업은 일회용 빨대를 반납한 소비자한테 손편지를 답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메일 유업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N요하고
상하목장 멸균 우유에 빨대를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데 칠성은 라벨을 제거한 생수 아이시스 에코를 출시하였는데요. 이제 버리기만 해도 저절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라벨 대신 음각으로 상품명을 새겨 넣어서 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가치 소비자 이너슈머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은 플라스틱의 어태그 형태로 구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플라스틱 어택은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가 아주 많은 플라스틱, 게다가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 어택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를 모아서 다시 매장에 버리거나 두고 오거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쓰레기는 사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환경 운동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팸 뚜껑 반납, 그리고 빨대 어택, 예쁜 쓰레기는 사지 않을 거야 와 같은 화장품 공병 플라스틱 어택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나 운동을 하듯 즐겁게 쓰레기를 줍고 이런 활동을 공유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점차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착한 기업은 정말 착할까인데요.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지 환경을 생각하는 척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은 아모레 퍼시픽의 계열사 이니스프리의 스킨케어 제품 중에 우리 페이퍼 버틀 리미티드 에디션 종이병 한정판 상품인데요. 다음과 같은 우리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Hello, I am 페이퍼 바틀. 결국 이 얘기는 화장품을 담은 이 병은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친환경 마케팅 인척하는 우리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엔 안에 바깥에 종이가 있고 또 그렇다고 다 종이라고 하기엔 안에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어서 약간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우리 이니스프리는 우리는 종이로 단단하고 튼튼한 겉포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 원래보다 51.8% 적은 플라스틱 사용해서 우리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캔모자나 아니면 여기 있는 마개 부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것처럼 실제 기존 대비 플라스틱을 절반가량 절감하고 또 게다가 박스에도 홈페이지에도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 전체가 종이병이 아니면서 헬로 아이엠 페이퍼 바틀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기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용기 전체가 그 광고를 통해 종이 재질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했다고 사과하기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 마치 환경을 위한 것처럼 꾸며내는 이 행위,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그린워싱, 2번 블루워싱, 3번 페이퍼 그린인데요. 정답은 그린워싱입니다. 그래서 짝퉁
ESG, 그린워싱은 그린과 화이트워싱이 합쳐진 말인데요. 기업이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걸 허위 광고하고 홍보하고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래서 짝퉁 ESG 혹은 위장 환경주의로 환경 오염을 여전히 일으키거나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마케팅하는 기업들의 홍보 형태 또한 그린워싱 형태에 포함되는데요. 실제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쓰는 우리 소비자들은 친환경이라 쓰인 제품을 구매하여 좀 죄책감도 줄이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어쩌면 그린워싱 기업들은 거짓된 환경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07년에 캐나다의 마케팅 기업인 테라초이스에서는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6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린워싱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자,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그린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을 유형화하였는데요. 첫 번째, 상충 효과 감추기. 두 번째, 증거 불충분. 세 번째, 애매모호한 주장. 네 번째, 관련성 없는 주장. 다섯 번째, 거짓말. 그리고 여섯 번째, 유해상품 정당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적절한 인증 라벨인데요. 이 기준은 현재까지도 각국에서 규정에 반영되거나 많은 민간단체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린워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 인증 마크로 오인이 가능한 녹색 관련 도안이나 이미지 혹은 인증 명칭은 있지만 마크 설명이 없는 불완전한 한정 마크가 아닌 진짜 자, 환경적으로 제작된 제품만이 받는 환경 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제품을 사기 전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제품의 전 성분을 확인하면서 제품에 과장된 표현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다시 보는 습관을 길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이제 녹색 소비 생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녹색 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잘못된 그린 마케팅, 그린워싱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하게 녹색 소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시나요? 자, 이날은 가장 큰 폭의 할인이 시작되는 날로 1년 중 가장 긴 세일 기간이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시작된 11월 26일 환경기념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소비가 지구 반대편 원시림도 파괴하고 바다도 오염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소비를 멈추는 날인데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사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 구매 안 하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두 번째, 광고에 속지 않기. 갑자기 뭔가 사기를 결정했다면 그렇게 결정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혹시 광고를 보고 즉석에서 구매하는 게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 사은품이나 경품에 현혹돼서 상품을 구입하진 않는지 자, 진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죠. 네 번째, 홈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요. 자, 만약 내가 홈쇼핑 중독 증세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TV를 끄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쇼핑 습관 고치기인데요. 쇼핑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자, 일단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환경을 생각해서 물건 사기인데요. 자, 일단 물건 살 때는 과대포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돼서 환경 부하가 좀 적은 물건을 사도록 노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물건을 재활용해서 쓰기, 그리고 사려고 할 때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수선하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슬기로운 기후생활, 탄소는 바위, 그리는 바위 편, 자원봉사 인증, 슬기로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본 인증은 슬기로운 기후생활, 소비자 기후행동입니다. 쓰레기는 사지 않았다. 플라스틱을 모아 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우리 지난 3일부터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일 깨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점차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있던 지구이지만 실제 지난 7월 3일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씨를 최초로 넘었던 날이고요. 연일 기록을 경신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6월 국내에서 각종 역대급 기록이 쏟아지고 그리고 실제 역대 네 번째로 더운 6월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온은 높아지고 그리고 맑은 날은 늘고 그리고 전체 강수량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어쩌다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난 양의 비, 스콜 같은 소나기가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은 우리 수도권이 지난해 2022년 역대급 폭우로 도로가 침수한 모습입니다. 자, 하수구 관내로 내려갈 빗물을 막아서 침수 피해를 더 키운 원인으로 바다의 시작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는 하수구, 하수관, 하수 처리장을 거쳐 결국 바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의 시작, 우리 빗물바지가 정답이고요. 정상적인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쌓여있을 경우 빗물바지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물난리가 일어났을 때도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이물질 때문에 침수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처럼 미수거된 담배꽁초는 빗물바지나 토양에 축적되어서 유실된 다음에 빗물과 함께 빗물 처리장에 도착하고 그리고 정화되지 않은 채 강풍, 폭우 등의 자연현상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빗물바지는 바다의 시작입니다. 자, 일상 속 담배꽁초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담배꽁초 어택인데요. 실제 국적을 막론하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폐기물이 바로 음식 포장재와 담배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바닷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는 약 421만 1962개에 달하고 수거단 전체 쓰레기수의 거의 13%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흡연은 건강, 보건 이슈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담배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데요. 담배를 제조할 때, 그리고 흡연할 때, 다 피운 담배를 버릴 때, 담배의 전 일생이 환경을 공격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해마다 담배 생산을 위해 약 6억 불의 나무가 잘려나가고 나무 한 그루당 담배 15갑을 만들 정도의 종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담배 피울 때도 나오는 연기도 공기를 오염시키는데요. 담배를 태우면 발암물질도 나오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솜으로 오해하기 쉬운 우리 필터는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져서 필터 하나에 무려 1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그리고 완전히 썩기는 쉽지 않은 데다가 별도 처리도 없어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을 통해 바다와 하천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생태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시민단체가 기업 및 보건복지부, 정부에게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담배꽁초 어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결책으로는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그리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기준을 5만 원에서 한 100만 원쯤으로 상향해. 그리고 담배 회사에서 내는 폐기물 부담금은 반드시 빗물바지 거름망이나 관리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해. 그리고 담배꽁초 투기 방지 교육을 실시해 등입니다. 탄소바이, 그린바이는 먼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는 급박하고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슬기로운 기후생활편 소비라는 행위에 주목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시 점검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 드리는데요. 사실 막막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진 물건을 좀 더 오래 쓰기로 결심하는 것, 물건을 구입하기 전 잠시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사소한 낭비 습관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에 앞서 꼭 필요한 물건인 적어도 3번 나한테 물어보기, 그리고 60여 가지 광물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은 수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기,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나와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옷 입기, 식당에서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치워달라고 하기,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고기 안 먹기 등과 같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를 둘러싼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꽁초 그린워킹 챌린지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이 자원봉사 인증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쓰레기는 사지 않았다. 플라스틱을 모아 돌려준 플라스틱 얼태기의 일정으로 네. 자, 일단 1365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시는데요. 슬기로운 기후생활, 탄소는 바위, 그리는 바위 편에서 신청하시고 본인의 SNS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의 사진 2장을 업로드 캡처하시면 되는데요. 사진 2장의 내용은 담배꽁초 그린워킹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빗물바지 주변에서 모은 담배꽁초 30개 이상을 모은 사진과 그리고 담배꽁초가 제거된 빗물바지 사진 2가지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한 다음에 아까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폼 링크는 1365 슬기생, 탄소는 바위, 그리는 바위, 봉사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봉사활동 인증 방법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올려드린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시니까 자, 우리 봉사활동 신청하시고 잘 활동하시고 그리고 인증까지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